여러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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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함께 성도 두 번째 시간 찾아와 주신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지금 계속 들어오고 계신 것 같은데요. 환영합니다. 그 제가 직권으로 지금 들어오실 때 좀 소음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죄송하지만 음소거를 제가 일단 좀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강의 들으시는 동안에는 그렇게 들으시고요. 그리고 나중에 제가 조금 음소거를 풀고 여러분들이 직접 푸실 수 있거든요. 요청드리면 그때 같이 조금 이야기하고 그러실 수 있도록 일단 모두 음소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리는 들리시죠? 네, 예, 이제 목소리들이 안 들리셔가지고 우선은 우리 요거 잠시 공유드리는 요 페이지 지난번에 보셨던 건데요. 우리 일정을 먼저 좀 살피고 시작을 하면 좋겠습니다. 어, 함께 어, 성도가 함께 배워야 할 일상의 지식들이라는 모토를 가지고 7주간에 걸쳐서 네, 강의 그리고 또 문답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함께 성서의 시간이 있고 또 함께 성도의 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서와 삶의 어떤 균형을 좀 가져보자 하는 그런 차원으로 함께 이해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김선희 목사님 성도와 서사를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 성서의 이야기, 삶의 이야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성도와 마음이라는 주제로 오선미 집사님께서 함께 해주실 거고요. 그리고 다음 주까지만 말씀드린다면 다음 주 성도와 사랑입니다. 이 잘못된 글씨가 아니고요. 아래아예요. 그래서 아주 진한 사랑을 어, 표시하고 싶으셔가지고 이렇게 제목을 잡으셨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권지성 전사님의 성도와 사랑이 계속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그 이후의 시간들도 계속 광고하고 있으니까요. 함께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그 강사분을 좀 소개를 해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오늘 성도와 마음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 주실 강사님은요. 오선미 집사님, 교회에서 집사님이라고 부르지만 한예술치료교육연구소 이름이 좀 길긴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도 잠깐 설명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오선미 소장님 오늘 모시고 함께 그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으면 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또 관계 안에서 우리들 서로의 마음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기대하는 마음이고요. 또 오늘 어린 왕자를 주 소재로 말씀해 주신다고 했는데 또 어린 왕자의 팬으로서 기대하는 마음도 큽니다. 우리 오선미 소장님 나오실 텐데 소리는 들리지 않겠지만 예, 각자의 장소에서 예, 환영의 박수와 몸짓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선미 집사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하트, 센스 있게 하트. 어, 목사님도 감사합니다. 진짜. 다들 줌을 다루실 줄 아시네요. 그죠? 오늘은 제가 이제 여기 집사님들과 함께 간단하게 어린 왕자와 사막여우, 그러니까 어린 왕자에서도 다양한 주인공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어린 왕자와 사막여우를 가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관계에 관련된 부분들, 관계 안에서 우리가 이 주고받음의 어떤 상호작용 안에서 우리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또 어떤 노력들을 해나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가 조금 있다가는 단톡방, 그러니까 채팅창에는 어린 왕자와 여우의 요 한 장짜리 페이퍼도 공유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보시고 필요하시면 조금 천천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음소거를 해제가 이렇게 가능하신 집사님들은 대답해 주셔도 돼요. 요즘 내가 길들이고 있는 것. 난 요즘 이거 길들여. 내 아내 길들여. 내 남편 길들여. 우리 아이들 길들여. 이것들은 요즘 내가 길들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한번 자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난 요즘 뭐 길들여? 저는 참고로 연하의 남편 길들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볍게 얘기하시면 돼요. 난 요즘 뭐 길들여. 나는 화초를 길들여. 그래서 집사님들께서 길들이고 있는 것들을 한번 공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거 길들이세요? 나는 땡땡땡을 길들여. 채팅창에 남기셔도 돼요. 안 되시면 음소거 안 하시고 채팅창에 남기셔도 돼요. 네. 이게 또 줌의 매력이죠. 그쵸? 각자 뭔가 하시고 싶은 말씀은 있으시지만 이게 항상 마음과 이게 행동이 쉽게 되지 않는다는 거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 각자 그냥 옆에 있는 분한테 얘기하셔도 돼요. 권지성 집사님, 네, 운동, 내 몸을 길들여, 자유수영으로 내 자신을 길들여, 네네. 나 자신을 길들인다는 건 쉽지 않죠. 길들임을 당하고 계시대요. 우리 황 목사님께서는요. 아주 현명하신 선택이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오늘 이 길들임이라고 하는 건 분명히 존재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나와 누군가가 있어야 이게 길들임이라는 단어가 이제 정의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길들임은 갑과 을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것, 우리 안에서의 길들임은 천천히 스며듦이라는 것, 그리고 그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도 천천히 스며드는 것처럼 내가 누군가에 스며들고 또 누군가가 나에게 스며든다는 것들을 어떤 방법으로 스며드는 것이 우리가 서로 건강한 방법인지를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지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영상 한번 먼저 보고 말씀 나누도록 할게요. 다 보이시나요? 보이시면 이렇게 사인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어느 날 어린 왕자는 낯선 별을 여행하다가 조용한 들판에서 한 여우를 만나게 됩니다. 여우는 말합니다. 나는 너에게 가까이 갈 수 없어. 길들여지지 않았거든. 어린 왕자는 고개를 갸웃합니다. 길들인다는 건 무슨 뜻이야? 그러자 여우는 이렇게 설명하죠. 길들인다는 건 서로에게 특별해진다는 거야. 지금 너는 나에게 수많은 아이 중 한 명일 뿐이야. 하지만 내가 나를 길들인다면 넌 나에게 세상에 하나뿐인 존재가 될 거야. 그날부터 어린 왕자는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여우를 찾아갑니다. 아무 말 없이 가까이 앉아만 있어도 그들의 마음은 조금씩 열려갑니다. 그건 기다림의 시간, 신뢰의 시간, 마음이 닿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우는 어린 왕자에게 말합니다. 이제 너는 나에게 특별한 사람이 되었어. 하지만 아름다운 순간은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어린 왕자는 다시 자신의 별로 돌아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여우는 말합니다. 너는 내 장미꽃을 책임져야 해. 너는 그 꽃을 길들였으니까. 그리고 이별의 순간 여우는 조용히 한 가지 비밀을 알려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진짜 소중한 건 마음으로 봐야 잘 보여. 그 말은 어린 왕자의 가슴속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묻는 듯합니다. 당신이 길들인 존재는 누구인가요? 당신의 마음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나요? 이것도 보이실까요? 혹시? 보이세요? 네네. 오늘 같이 나눌 거는 이 어린 왕자와 사막 여우에 관련된 관계적 길들임을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해요. 이렇게 아까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 관계적 길들임, 지금 아마 집사님들께서는 내 주변에서 어떤 대상을 길들이기도 하겠지만 또 다른 어떤 식물이나 뭐 사물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노력을 기울이고 아마 그 관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시간적인 것들도 굉장히 많은 것들을 어, 이렇게 투자를 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는 어떤 관계적 길들임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길들이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집사님들? 길들이다. 길들인다는 것, 연결하다, 아니면 익숙해지다, 편안해지다.
진정한 관계에서의 어떤 유대감이 바로 여기에서 말하는 길들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8시에 만나요. 줌으로 들어오세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의 길들임의 어떤 하나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린 왕자가 처음에 여우를 만나기 이전에 장미에게 되게 많은 시간을 들였었죠. 그렇게 했을 때 온 정성을 다 들였지만 나중에 어느 날 보니까 너무 많은 수천 송이의 어떤 장미꽃들을 보고 배신감을 느끼게 되는 부분이죠. 아, 이건 정말 특별한 줄 알았는데, 얘는 나한테만 이렇게 존재하는 아이인 줄 알았는데, 라고 했던 부분들이 너무 많은, 너무나 쉽게 얻을 수 있고, 쉽게 획득할 수 있고, 당연한 존재를 느끼다 보니까 배신감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집사님들께서도, 아, 나는 과연, 내 주변의 어떤 관계에서 나는 당연함을 느낄까? 그리고 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해주는 건 당연한 거야. 아니면 내가 어떤 사람에게는 또 너무나 당연한 대상이 되고 있지 않은지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길들임, 스며듦, 가까이감, 연결하다.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길들이다. 내 마음을 물들이다. 나의 손길을 다가가다. 내 손과 시간과 정성을 통해서 뭔가 스며들다. 이런 여러 가지의 단어들로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다가설 수 있어야 길들임이 될 수 있고 접촉해야 길들임이 되는 것처럼 요즘 집사님들의 마음이 조금 더 다가서는 사람 아니면 요즘 집사님들의 손길이 더 많이 접촉되는 대상이나 사물은 어떤 것들인지를 한번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 여우가 얘기할 때, 어린 왕자 만났을 때 인사를 하죠. 안녕, 너 누구야? 나 여우야. 라고 했을 때 어린 왕자가 같이 놀래? 난 친구가 필요해. 라고 했을 때 1차 거절을 하죠. 난 너하고 놀 수 없어. 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관계성에서 길들임, 안전한, 건강한 길들임을 위해서는 적당한 거절하기가 가능해야 되거든요. 집사님들이 평소에 봤을 때 나는 거절하기가 잘 되는지 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 만났을 때, 아, 싫은데요? 아, 왜요? 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쉽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여기에서 여우는, 아니, 난 너하고 놀 수 없어. 아, 난 지금 내가 너하고는 함께 할 수 없어. 아, 집사님, 그건 제가 해줄 수 없는데요. 라고 이렇게 거절한다는 건 그 사람이 정말 나를 싫어해서 하거나 불편해서가 아니라 뭔가 아직 너에게 길들여지지 않았거든. 이라는 여우가 이런 말을 해요. 집사님께서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이 사람에게 주의 집중하고 신경 써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나하고는 다른 태도를 보인다는 것은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는 것. 우리의 어떤 관계적인 상황에서 여우가 얘기했던 것처럼 아직 뭐뭐 하지 않았거든 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아직 당신과 내 사이에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거든. 아직 나는 당신을 알지 못하거든. 뭔가의 그 문장의 단어를 완성을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누군가의 거절이 너무 불편하고 상처가 되기 시작하면 사실은 서로가 길들여질 수 없거든요. 아, 저 사람은 뭔가 아직까지 준비되지 않았구나. 누군가가 나의 친절을 베푸는 거, 나의 호의에, 아니요, 괜찮아요, 됐어요라는 그 단어에 이건 나에게 상처를 주는 말이 아니라는 것. 아, 저 사람의 마음속에는 아직 땡땡땡 하지 않았구나. 아직 땡땡땡 하지 않구나라는 것들로 문장을 한번 완성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요즘 보면, 아, 나는 진짜 MBTI가 FP라서 거절을 못해요. 라고 하지만 MBTI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사실은 거절하기라는 건 자기 내 안에 나의 자기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나 자신을 신뢰할 수 있을 때 적절하게 거절도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집사님들 보셨을 때 나는 어떤 말에 상처를 받을까? 그리고 나는 과연 어떤 상황에 거절하기가 안 될까? 이런 부분들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누군가가 나에게 거절을 했을 때 그게 퉁 하고 건드려진다면, 아, 아직 저 사람에게는 땡땡땡 하지 않구나. 라고 해서 그 문장을 완성함으로 인해서 이해할 수 있는 너와 나 사이에는 아직 조금은 길들여짐이 필요하구나라는 것들을 조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안에는 시간이 필요한 건지, 노력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그 사람의 마음의 준비가 필요한 건지를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때 어린 왕자는 퉁 하고 물어보죠. 그런데 길들인다는 게 뭐야? 라고 물어봐요. 사실 우리는 요즘
아는 척을 되게 많이 해요. 예, 네, 네. 이렇게 돼요. 아니면 뭐냐면 빨리 네이버나 챗GPT를 통해서 빨리 검색을 하고 상대방을 자꾸 가르치려 들 때가 있어요. 때로는 길들임의 관계에서 모르는 있는 그대로의 나를 상대방에게 보여주는 것 또한도 좀 더 가까워지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뭐야? 길들인다는 게 뭐야? 이건 되게 중요한 말이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집사님 사랑해요. 집사님 기도할게요. 사랑과 기도라는 단어도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에는 정말 많은 의미들이 포함이 될 수 있거든요. 어린 왕자가 생각하는 길들임과 여우가 생각하는 길들임은 정의가 전혀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내 생각에 길들인다는 건 또 제가 나한테 갑질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쓰면 어린 왕자하고 아마 사막 여우가 관계가 깨졌을 거예요. 그런데 어린 왕자는 나의 자기 주관, 자기 중심성에서 그것을 결정하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여우야, 너가 생각하는 그 길들인다는 건 뭐야? 라고 하면서 한번 물어보게 되는 거죠. 집사님들도 일상생활에서 누군가에 관계할 때 그 사람이 내세우는, 주장하고 표현하는 말에 내가 이미 생각하고 정의 내렸던 의미가 아닌 상대방이 생각하고 있는 그 정의는 무엇인지를 반대적으로 한번 물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여우는 그렇게 얘기하죠. 길들인다는 거는 관계를 맺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서로가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것이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넌 지금 나한테 그냥 아이야. 그냥 몇 살짜리 하나의 아이일 뿐이야 라고 해요. 우리가 교회에서 많은 분들을 만나고 주변의 직장 생활을 통해서도 많은 사람을 만나지만 사실 그분들이 우리와 함께, 나와 함께 어떠한 직접적이고 깊은 관계를 맺지 않는 이상 그냥 조직 구성원일 수 있거나 그냥 하나의 교회 공동체의 그냥 성도일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하지만 내가 너를 길들인다면 넌 나에게 세상에서 하나뿐인 존재가 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유별난 아이가 되는 게 아니라 넌 나에게 특별한 아이가 되는 거야 라고 해서 여우는 어린 왕자에게 길들임과 관계 맺기에 대한 부분을 하나하나씩 설명을 해주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 하나뿐이라는 것, 정말 유일한 존재라는 것, 우리는 누군가에게 항상 인정받길 원해요. 그리고 사랑받길 원하거든요. 근데 인정받고 사랑받는 방법에 대한 걸 다양하게 표출을 해요. 분노를 해서 획득하려고 하거나, 징징대서 획득하려고 하거나, 너무 많이 갖다 퍼주면서 획득을 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결국은 뭐라고 하냐면 상처를 받았다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건 우리가 어떻게 보면 너무나 유별난 관계를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특별한 관계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여우가 이야기한 것처럼 뭘까요? 길들임의 과정이 있어야 특별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들,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어린 왕자가 얘기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널 길들일 수 있어? 음. 그래? 너 그러면은 나랑 같이 놀자가 아니죠. 너는 원하는 게 뭐야? 그 상대방의 욕구를 먼저 두드려서 물어보는 거죠. 방법을 알려줘가 되는 거예요. 부모 자녀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부부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 내에서도 마찬가지고,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죠. 내 방식대로 따라와. 나랑 친해지려면,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건이 아니라, 오히려, 그럼 당신이 원하는 것은, 그래, 너가 원하는 건 뭐야? 너가 지금 내가 어떻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오히려 서 그런 방법적인 것들을 오히려 그 대상의 관점에서 풀어나가는 거죠. 이 아이가 아이라면 아이식대로, 어른이면 어른식대로, 이 사람이 주변에 있는 이 사람의 어떤 자라온 환경에 따라서 두드려주고 서서히 다가갈 수 있도록 이야기를 물어보게 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랬을 때 여우는 그렇게 얘기해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매일매일 같은 시간에 넌 나한테 와줬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해요. 시간에 관련된 부분. 멀리서 조용히 앉아 있어줬으면 좋겠어. 우리가 제일 안 되는 게 조용이죠. 그쵸? 조용히 앉아 있어줬으면 좋겠어. 심리적인 거나 신체적인 거리감이 있어야 되는 거. 이건 저희 함께하는 공동체가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새로 성도분들이 오셔도 아주 멀리서 조용히 앉아서 그분이 등록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센스가 있는 거. 이건 아마 미리 이걸 배우신 것 같아요. 신체적인 어떤 거리감을 줬을 때 관계에서는 뭘까요? 편안함을 느끼고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하루하루 지나면서 너의 발소리에 익숙해질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서로 익숙해지는 것. 아, 저분은 저렇게 하는 것을 편안하게 생각하는구나. 아, 저분에게는 조금 더 기다림이 필요하구나. 아, 저분한테는 접촉을 통해서 위로를 줬을 때 훨씬 더 좋아하는구나. 이런 것처럼 상대방에게 있어서의 어떠한 반응에 대한 것을 익숙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시간이 필요한 거거든요. 익숙함인 거지 당연함은 아니라는 거. 내 발소리가 쿵쿵거리는 건 넌 당연한 거야. 근데 상대방은 깜짝 놀랄 수 있겠죠. 내가 삿대질을 하면서 대화하는 건 나에게 당연한 거야가 되면 안 되는 것. 아, 저분이 저렇게 얘기할 때는 뭔가가 긴장성이 있거나 뭔가 조금 표출해야 될 것들이 있구나. 우리가 저 분이 표현하는 표현의 방식들 중에 우리가 익숙해야 될 게 있고 당연하면 안 되는 것들을 조금 더 분별할 수 있는 것도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 그렇게 천천히 우리는 가까워지는 거지라고 얘기를 해요. 길들임의 첫 번째 조건은 바로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그리고 같이 놀 수 있는 친구가 되려면 적당하게 함부로 다가오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는 것들이 있어요. 여기에서 같은 공간과 같은 시간에 있는데 지금 어린 왕자와 여우는 멀리 떨어져 있어요. 이건 뭘까요? 내가 얘가 어디쯤에 있는지를 예측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저 사람을 예측 가능해야 돼요. 그리고 나도 저 사람이 예측 가능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이런 안정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여우가 아까 그랬죠. 매일 네가 4시에 온다면 내가 3시부터 내가 설레일 것 같아. 여기 계신 집사님들은 제가 오늘 8시에 줌으로 하기 때문에 7시부터 설레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쵸? 아무도 설레신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만 설렜나 봐요. 그죠? 근데 부부가 어떻게 돼요? 부부도 서로 내 와이프가 저렇게 행동하면 뭔가 있을 거야 하고 예측을 하고 알아서 움직이시죠. 내 남편이 또 저렇게 하는 건 뭐가 이럴 거야. 우리 아이가 이러는 거는 어떨 거야 라는 예측 가능하게 하는 건 둘 간에 있어서 뭘까요? 알아서 막 이렇게 기라는 얘기가 아니죠. 뭐예요? 서로 예측 가능하다는 것은 서로가 신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정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부분이 돼서 기대하고 설레임이 증가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이런 일관성 있는 태도는 서로에게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부분들이 부모-자녀 관계나 부부 관계나 집단 내 관계 속에 있다라고 한다면 뭘까요?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신뢰와 안정감을 획득해요. 그런데 반대로 아무 때나 전화해요. 아무 때나 이렇게 끼어들어요. 이렇게 불쑥불쑥 끼어들고 불쑥불쑥 찾아오고 불쑥불쑥 연락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관계는 안정적인 특별한 관계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서로 길들임의 관계가 되지 않고 이건 긍정적 길들임이 아닌 부정적 길들임으로 이제 전달이 되는 거죠. 그랬을 땐 상대방에게 불안을 준다는 것, 그리고 불신감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을 쉽게 신뢰하지 못하게 되는 것, 환경이 안전하지 못하니까 늘 주변을 탐색하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긴장성이 높아지는 관계가 돼요. 그래서 관계에서 서로의 안전한 긍정적 길들임이라고 하는 것, 건강한 길들임이라고 하는 건 같은 시간, 같은 장소, 일관성 있는 나는 상대에게 얼마만큼 예측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는지, 얼마만큼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예측 가능하게 나는 행동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가 지금 나에게 너무 가까이 딱 붙지 마. 나 끈적거리는 거 너무 싫어해. 이거하고 마찬가지예요. 이걸 돌려 돌려 얘기한 거예요. 저기 멀리에서 너 조용히 앉아 있어 봐. 그거죠. 심리 신체적으로도 좀 거리감을 두고 있지만 말하지 마. 나를 조금만 침묵으로 날 기다려줘. 왜요? 어느 정도 동일한 환경에 대한 안정감이 있고 너의 행동에 대해 예측이 가능해지고 나면 이제 조금 떨어져서 우리가 서로를 지켜보자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건 심리 신체적인 어떤 거리감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기다림에 관련된 거거든요. 우리는 요즘 너무 빨리빨리 해요. 요즘 들어 성인들이 제일 진단을 많이 받는 게 아주 예전에는 우라병이었으면 그 다음엔 우울증이고 그 다음엔 PTSD예요. 공황장애가 많이 진단을 받죠. 근데 요즘은 뭐가 있을까요? 성인의 ADHD가 진단을 제일 많이 받고 있어요. 이제 유튜브나 이렇게 인스타 같은 쇼츠나 릴스로 인해서 너무너무 다 급해졌어요. 빨리, 그 다음, 뭔데? 빨리빨리 말해봐. 급해. 이게 돼요.
이럴수록 뭘까요? 관계 속에서의 건강한 길들임은 서로가 조용히 서로를 바라봐 줘야 되는 것. 그리고 적당한 한계 설정이 있어서 니마 그 선을 넘지 마세요가 되셔야 되는 것. 아, 저 집에 옛날엔 그거 있었잖아. 아, 우리 둘 관계는 저 집안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 다 알잖아. 그거는 옛날엔 참 건강하지만 요즘 같은 건강한 길들임의 과정에서는 그거는 별로 좋지 않은 것.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늘 불안이 올라올 수 있겠죠. 그랬을 때 뭔가 상대방의 속도를 나와 함께 맞춰가는 것, 균형을 가주어 가는 것, 이런 것들이 같이 되려면 심리, 신체적인 거리감이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누군가가 나에게 너무 불쑥불쑥 끼어들어서 관여해요. 아유, 나라면 그렇게 얘기 안 하겠다. 이렇게 했어야지. 가서 빨리 얘기해봐. 자꾸 이렇게 툭툭 쳐요. 불쑥불쑥 끼어듦이 있고 간섭과 관여가 되기 시작하면 나라는 존재성이 잃어간다는 것. 그래서 뭐가 있냐면 내가 어느 순간부터 호구가 돼가는 상황들이 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뭐 상호성의 법칙 중에 올시 전략이라는 게 있어요. 상대방의 키워드에 너무 맞춰줘요. 우쭈쭈쭈를 너무 해줘. 네 말이 다 맞아. 이렇게 하다 보면 나는 호구가 돼버리는 거고, 이제 심리적인 번아웃이 오는 거죠. 지쳐버리는 상황들이 돼요. 그래서 적당하게 뭘까요? 삿대질을 상대방을 향해서 할 수도 있어야 되고 뭐예요? 나의 잘못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는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어떤 두 번째 손가락이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려면 너와 나 사이에는 적당한 신체적, 심리적 한계 설정과 이렇게 여우와 어린 왕자처럼 거리감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조건이 뭐였을까요? 너의 발소리에 내가 익숙해질 거야. 그렇게 천천히 가까워지는 거지 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떤 이런 내 기준이 되면 안 되는 거. 너의 발소리, 이 발소리라는 거는 발소리만이 아니라 뭘까요? 이 사람의 액션이 아닌 제스처뿐만이 아니라 저 사람의 눈빛에 대한 것, 저 사람의 말소리에 관련된 것, 저 사람의 주로 하는 반복적인 액션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저건 삿대질하는 것은 나를 지적하고 평가하는 게 아니구나. 저 사람은 항상 누군가를 가르쳐주고 싶어하고 재현하고 싶어하고 방향을 설정하고 싶어 하는구나. 저 사람 자꾸 손을 이렇게 하는 것들이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야기를 제발 들어줬으면 좋겠는 자기만의 외침이구나라는 것들을 이해하는 과정이 바로 익숙함, 너의 발소리에 익숙해질 거야 해요. 집사님들이 봤을 때 나의 주변에 내가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 나는 어떤 거에 익숙한지를 보셔야 돼요. 너무 문제 행동에 익숙해지시면 안 되는 것. 그 사람의 분노에 너무 익숙해지시면 안 되는 것. 저렇게 소리 질렀을 때 반응하면 그 사람은 더 큰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 사람이 욕하는 거에 반응해버려요. 오히려 욕을 하지 않았을 때 반응을 해줘야 되는데, 욕하는 거에 반응하면 더 세게 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오히려 그 사람이 긍정적인 정서를 표현했을 때, 부정적인 정서를 표출했을 때 반응해서 익숙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정서를 표현했을 때 익숙해지는 것, 반응해줬을 때 서로가 긍정적으로 길들여짐이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상대방에게 어떤 걸로 익숙함을 주시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난 원래 그래. 난 못 고치니까 네가 고쳐가 되시면 안 되는 것. 원래 이 세상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사람은 뭐 고쳐서 쓰는 건 절대 아니라고 하지만 고치지는 못하지만 사람은 성장할 수 있고 변화할 수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어떤 거에 익숙할까? 깜짝! 또 화내네. 내가 뭘 어떤 그때서야 움직여야 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너무 재밌고 즐거운 자극적인 거에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잠잠함에도 익숙해지는 것. 오히려 고요함의 상황도 익숙해질 수 있어야 되는 것. 우리 둘이 침묵을 지키고 있어도 저 사람이 화난 게 아니야. 저 사람은 저 고요함과 잠잠함이 오히려 저 사람과 나 사이에는 편안함의 대화법이야. 이런 것들. 못 견딤이 되면 안 되는 것. 익숙함의 반대는 못 견딤이거든요. 그건 뭘까요? 내 기준에서 답답한 거예요. 내 기준에 비추어 봤을 때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 뭐예요? 참는다고는 하지만 눈동자가 벌써 이제 많이 레이저를 쏘시죠. 이미 못 견디는 거죠. 그렇죠? 그랬을 때 상대방에게 있어서 내가 그 사람에게 보여지는 것들에 대한 익숙함이 되려면 그 사람이 보여지는 말소리, 눈으로 보여주는 눈의 소리, 목소리, 행동의 소리들에 관련된 부분들을 잘 들여다봐 준다면 서로가 또 편안하고 안정적인 길들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들어요.
그래서 말과 행동에 대한 이해를 서로가 할 수 있어야 되는 것들. 그랬을 때 우리는, 아, 저 사람 왜 이렇게 목소리가 유별나? 아, 저 사람 저 행동 너무 진짜 거슬려. 아, 너무 유별난 것 같아. 그런 것들이 아니라, 아, 저 사람 참, 저 목소리 특별하구나. 저 사람의 저 눈빛, 나에겐 참 특별함을 전하고 있구나. 저 사람의 저 손짓은 나에게 정말 무엇인가 특별함으로 다가오는구나. 저 사람의 저 발소리는 나에게 정말 특별하구나. 라는 어떤 특별함으로 연결 지을 수 있는 관계가 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들어요. 우리가 가까워진다는 건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있어서의 적당한 거리가 있어서 그 선을 넘지 말아야 되는 것, 어떤 규칙이 있어야 되겠죠. 한계 설정이 있어야 되는 것, 당연함이라는 게 있으면 안 되는 것, 그 익숙함, 발소리에 익숙함, 목소리에 익숙함, 손짓에 익숙함은 있지만 그 익숙함이 당연함이 되면 안 되는 것. 저 또한도 상담사다 보니까 항상 24시간을 당연히 저는 상담을 해줘야 되는 걸로 알고 있으시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사실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어떤 목회자, 그러니까 분들이라든가 이제 사역하시는 분들에게도 당연하게 하소연이 아니라 때로는 그런 공동체 안에서 이제 목회자 분이나 이제 이런 사역하시는 분들을 봤을 때 또한도 그분들의 목소리와 그분들의 눈빛과 그분들의 손짓과 발소리를 통해서도 한 번쯤은 아, 내가 가까이 다가가는 게 맞나? 아니면 조금 기다려드리는 게 맞을까? 해서 서로가 공동체가 또 성장하는 기회가 되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는 내가 아플 땐 상대방을 전혀 바라보지 못하거든요. 내가 배고프면 상대방이 배고픔에 빈 그릇을 다 들여다보지 못해요. 여기 계신 집사님들은 나는 과연 누구를 요즘 바라보고 있을까? 잘 보이려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눈빛과 손짓과 발소리가 필요한 사람은 누구일까를 한번 오늘 이 시간은 조금 들여다보고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린 왕자와 여우는 그렇게 매일 같은 시간에 만났어요. 그리고 멀리서 서로를 바라보며 아주 조금씩 가까워졌어요. 그 시간들은 여우에게 아주 특별한 기억이 되었어요. 유별난 관계는 금방 깨져요. 하지만 특별한 관계는 굉장히 편안하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연결돼요. 유별난 관계는 확 불붙어요. 그리고 쉽게 쨍 하고 깨져요. 그리고 시끄러워요. 늘 싸웠다가 화해했다, 싸웠다가 화해했다가 돼요. 똑같은 별이 들어가요. 그런데 앞에 유별나다고 하는 것은 뭘까요? 나는 있는데 너는 안 돼가 되는 거죠. 특별함은 뭘까요? 나도 특별하고 너도 특별한 거예요. 나도 오케이고 너도 오케이인 거예요. 우린 모두가 다 괜찮은 사람이 되는 것들이 바로 이 여우와 이제 어린 왕자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제 한참 이렇게 특별한 기억을 만들면서 서로가 가까워졌을 때 어린 왕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이젠 우리 친구야. 넌 나에게 아주 특별한 존재야. 라고 얘기를 해요. 이젠 우리 부부야. 이젠 우리 부모 자식이야. 이젠 우리 하나의 공동체야. 그래서 넌 나에게 아주 특별한 존재야. 라고 우리는 고백할 때가 많죠. 그랬을 때 여우가, 응, 넌 나에게도 그래. 저도 그래요, 집사님. 너무 좋아요. 너무 감사하고요. 막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하지만 이제 내가 떠나야 할 시간이야. 라고 얘기를 하죠. 안녕, 빠이빠이. 관계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우리 아자아자 화이팅 죽을 때까지 가는 거야. 요람에서 무덤까지가 그거는 특별한 관계가 아니라는 것. 언젠간 우리는 어떤 상황 때문에 또 어떤 환경 때문에 당연히 안녕 빠이빠이 할 때가 있어요. 이별이 있고 독립이 있고 분리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랬을 때 어린 왕자가 얘기하죠. 그러면 너에게 상처만 남기는 건 아닐까? 라고 오히려 되게 미안해하죠. 그랬을 때 여우는 얘기해요. 그래, 조금은 아플 거야. 하지만 나는 그 아픔보다 내가 나와 함께 해준 시간을 더 소중하게 간직할 거야. 라고 얘기해요. 추억의 소중함을 얘기를 하죠. 지금 떠나는 거에 아파서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관계를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이별할 거면 저는 차라리 사랑 안 할래요. 이렇게 아이를 자꾸 잃어버릴 거면 전 두 번 다시 임신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자꾸 남편과 싸우고 이러면 저는 두 번 다시 결혼하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실패하면 다시는 전 도전하지 않을래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뭘까요? 그런데 그건 내가 너에게 길들여졌기 때문이야. 라고 해요. 그랬을 때 여우가 얘기하죠. 어린 왕자야, 하나 알려줄게. 가장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아.
마음으로 봐야 잘 보여라고 얘기를 해요. 긍정적 길들여짐이 된 관계는요. 잘 가, 안녕, 네, 다음에 뵐게요 해도 쿵 하고 그냥 다 잘 빠이빠이가 돼요. 종결이 잘 돼요. 근데 부정적 길들임이 되는 경우에는 왜 나한테? 왜 나를 거절하지? 왜 나를 이렇게 놓고 떠나지? 라고 해서 상실과 분노와 한없는 눈물을 흘리세요. 그래서 뭐예요? 굉장히 불쾌감을 느끼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일상에서도 보면 우리가 긍정적 길들여짐이 있으신 분들은 오는 사람을 뭐 막지 않고 떠나는 사람 잡지 않는다고 하지만 아름답게 이별해요. 아름답게 떠나보내줘요. 근데 뭐예요? 이별을 준비하는 기간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가족들도 떠나보낼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잘 이렇게 보내드리는 과정은 충분한 애도를 또 이거 애도 기간을 잘 견뎌야 되거든요. 여기선 단지 어린 왕자와 여우라고 해서 아이들의 친구 관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죽음에 대한 것들.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어떠한 내 자리에 대한 상실, 퇴직이나 은퇴로 인한 내 자리에 대한 상실, 내 자리를 잘 떠나보내고 새로운 자리를 준비해야 되는 과정들, 그리고 나의 가족 중에 누군가가 떠났을 땐 잘 떠나보내야 새로운 사람을 내가 맞이할 수 있는 것. 지금까지 잘 지냈던 함께하는 동료였다면 분리되고 떠났을 때 잘 떠나보내야 새로운 사람을 어떻게 할까요? 들어왔을 때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만의 방식이 아닌 우리 공동체만의 방식이 아닌 새로운 사람이 끼어들었어도 불쑥 끼어듦이 아닌 불편한 끼어듦이 아닌 안전한 끼어듦의 어떤 관계 방식을 새롭게 또 만들 수 있는 것들이에요. 어린 왕자는 여우와 이별하면서 마음속에 그 말을 깊이 새겼어요. 그래서 다시 길을 떠나면서 별을 올려다보게 되죠. 별빛은 여우의 눈처럼 조용히 웃고 있어요. 이렇게 여우와 어린 왕자에게는 보이지 않는 심리적 탯줄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여기 계신 집사님들도 처음에 응애 하고 태어났을 때 우리 부모님들이 탯줄을 신체적인 탯줄을 이미 1차 딱 자르죠. 그게 1차 독립이라면 2차 독립은 이제 이런 심리적 탯줄이거든요. 우린 누군가와 보이지 않는 가느다란 선으로 심리적 탯줄로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게 꼬여서 엉켜 있기도 하고, 그래서 그 사람 곁을 떠나지 못하고 계속 팅팅팅 방황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계속 어떤 탯줄도 다 심리적 탯줄을 스스로가 끊는 경우도 있어요. 이 사람도 못 믿고, 저 사람도 못 믿겠고, 여기도 못 믿겠고, 저기도 못 믿겠고. 그런 분들은 항상 뭐라고 해요? 상처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상처라고 하는 것은 나만 받는 게 아닌 거예요. 상대방도 분명히 받는 거거든요. 이렇게 길들임의 과정에서는 아까 여우도 너 슬프잖아 라고 어린 왕자가 걱정했지만 사실 어린 왕자 또한도 이별에 대한 슬픔은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 둘의 상황에서 아름다운 이별이 된 거는 소중한 기억, 충분히 잘 지낸 어떤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송합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다른 이유 때문에 상담을 받으러 오세요. 근데 결국은 뭘까요? 다 관계 때문에 힘들어서 결론은 직장도 그만두고 싶고 하던 일도 실패인 것 같고 나 자신도 너무 보기 싫은 상황들이 되게 많이 돼요. 근데 그런 분들 대부분이 보면 어린 시절부터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안정적인 긍정적인 어떤 길들임이 아니라 어떠한 불안적 길들임, 부정적 길들임에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자꾸 사람을 믿지 못해요. 얘도 언젠간 날 떠날 거야. 얘도 언젠가는 나를 싫어할 거야. 얘도 언젠가는 나에게 이유 없이 화낼 거야. 이런 모든 것들. 부정적 예측을 하다 보니까 상대방과의 서로 관계에서 만나면서도 뭐가 있을까요? 그 순간을 제대로 즐기지 못해요. 떠나면 어떡하지? 내가 어떻게 해야지? 내가 뭐 잘못했나? 이렇게 얘기한 거 저 사람 얼굴 보니까 정말 불쾌했나? 속상한가? 너무 이렇게 신경 쓰다 보면 이별하고도 계속 아쉬움을 갖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관계 속에서 봤을 때 우리는 안녕 빠이빠이 지금 집사님들이 딱 떠오른 누군가가 있었을 때 난 이분을 내일 당장 떠나보낸다고 해도 내 마음에서 슬픔이 없을까? 분노가 없을까? 후회가 없을까? 상실감이 없을까? 라는 것들을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여우와 어린 왕자가 충분히 이런 과정을 아주 편안하게 즐기지 못했다고 한다면 분리됐을 때 둘 다 각자 저에게 찾아왔을 거예요. 우울 때문에.
대상의 상실감이 반복되다 보면 우울감이 우울증이 되는 거거든요. 내 자리에 대한 상실감이 반복되다 보면 우울감이 우울증으로 변화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지 않으려면 뭐가 있을까요?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어야 되는 거. 내가 내 안에 있는 사랑에, 내 안에 빛나는 별이 있어야 그 별을 어떻게 할까요? 함께 옆 사람에게도 충분히 나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관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있는 별만 반짝반짝 더 빛나야 된다 생각해서 내 것만 쓸고 닦다 보면 그건 유별난 관계로 서로가 깨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되는 거죠. 이렇게 특별한 길들여짐의 관계에서는 안녕, 빠이빠이 이 종결이라는 게 끝내다가 아니거든요. 아, 그냥 잘 보내주는구나, 잘 헤어지는구나, 잘 이별하는구나의 단어가 돼요. 근데 그게 잘 못돼서 이 안에서 엉켜있는 분들은 끝장냄을 즐기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뭐예요? 게임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컴퓨터에서 리셋 버튼 눌러버리죠. 예. 여기랑 연결 안 해도 돼. 난 새로운 관계만 형성하면 되니까. 자꾸 새로운 관계를 찾아다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세상에는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 나하고는 맞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라고 해요. 그럼 왜 그럴까요? 감정적으로 의존을 너무 세게 해서 그래요. 특별한 관계, 길들여짐이 잘 긍정적으로 건강하게 된 경우에는 서로가 성장을 해요. 서로가 신뢰하고 안정감을 갖고 경계를 존중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기다림과 설레임이 있다라고 한다면 부정적 길들임이 있는 경우엔 늘 불안해요. 얘 왜 전화 안 하지? 왜 톡 안 오지? 왜 일십이야? 왜 분명히 읽었는데 왜 씹지? 왜 문자 답을 안 해? 가 되거나 왜 저렇게 나한테 저런 표정을 짓지? 내가 별론가? 하거나 아니면 집착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끈을 잡고 놓치지 않으려고 해요. 이걸 나에게 실패라고 인지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는 누군가 관계에서 실수할 수 있어요. 실수하면 다시 수정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실패했다고 생각하면 벌써 자기 비난으로 빠져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다 보면 불안정 애착으로 갈 수밖에 없고 관계 속에서의 방향성이 서로 성장하는 게 아니라 자꾸 감정적으로 의존해요. 그래서 누군가 특정 대상에게만 자꾸 그 사람과 관계하고 그 사람만 교류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거절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뭐예요? 경계가 없어요. 그냥 불쑥 끼어들어요. 불쑥 찾아와요. 불쑥 전화해요. 불쑥 손잡아요. 이런 부분들이 서로를 너무 힘들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대상이 갑자기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 대상 옆에는 또 다른 새로운 관계들이 막 형성이 돼요. 그럼 그런 것들 때문에 힘들어서 상실감을 느끼고 쉽게 분노하시고 쉽게 많이 눈물을 흘리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게 했을 때 조금 더 건강한 나의 관계성을 길들임을 간다라고 한다면 나는 이 사람하고 너무 붙어 있지 않나. 그럼 조금 떨어져 있어도 괜찮은 것. 부부관계라고 꼭 붙어 있을 필요 없거든요. 부부관계도 적당한 거리감이 있어야 되는 것. 나는 나의 배우자를 얼마만큼 기다려주고 있는지, 바라봐주고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람의 소리에 익숙해지고 있는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리에 민감해지시면 안 되는 것. 소리에 익숙해지셔야 되는 것. 말소리에 민감해지면 내가 긴장하고 내가 불안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 사람의 행동의 비언어적 소리에 내가 민감해지기 시작하면 자꾸 주눅 들고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돼요. 그 사람의 발소리에 익숙해지는 것, 그 사람의 목소리에 익숙해졌을 때 우리는 관계가 더 안정감 있고 여유 있게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있는 마지막 마무리에 엔딩 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만약에 너가 나를 길들인다면 우리는 서로에게 특별해질 거야 라는 말이 있어요. 특별하다는 건 되게 높은 어떤 목표의 지향점이 아니거든요. 가장 소박하고 가장 소소한 것들이라는 것. 이미 내 안에는 다 별이 존재해요. 그 별을 서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교환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적당한 거리에서 별이 같이 붙어 있으면 사실 눈부시다 보면 서로 못 보잖아요. 그쵸? 근데 적당하게 거리를 떨어졌으면 저 사람의 별이, 되게 빛나는구나. 내 별도 그렇겠구나. 이게 되잖아요. 너무 붙어 있다 보면 서로 뾰족해서 부딪힐 수밖에 없죠. 너 때문에 내가 안 빛나잖아. 그쵸? 상대방도. 네가 네 목소리가 너무 커서 내가 내 말을
못 알아듣는 거잖아. 자꾸 서로의 별을 가지고 탓하게 되죠. 그렇게 했을 땐 유별난 관계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랬을 때 가끔은 나의 별이 저 사람의 별과 너무 맞닿아 있진 않는지, 나의 별과 저 사람의 별이 너무 서로를 어둡게 하고 있진 않는지, 아니면 서로 너무 쨍하게 비춰서 서로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동체 안에서 우린 서로 충분히 기다려주고 있고, 충분히 거리두기를 하고 있고, 충분히 소리를 익숙하게 듣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여기에 참여하시는 집사님들은 제가 봤을 땐 다 준비가 되신 분들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뭐 더 이상 길게 말씀을 안 드려도 이미 다 준비가 되신 분들이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가끔은 집사님들이 한번 내가 어긋나는 관계에서는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 별이 저 사람을 너무 쿡 하고 찔르진 않는지, 아니면 내 별이 너무 빛나서, 그리고 저 사람의 저 별을 제대로 바라보고 있지는 못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저와 함께 해주시는 집사님들은 이미 제가 봤을 땐 공동체 안에서 충분히 빛나고 계시고, 충분히 잘 관계의 길들임을 잘 하고 있으신 분들인 것 같아요. 소소하게 이렇게 같이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또 함께 초대받아서 저 또한 감사드리고요. 때로는 유별남이 멋스러울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 유별남을 조금만 갈고 닦으셔서 소소하고 평범한 특별한 관계를 유지하시기를 바랄게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어, 너무 제가 고생하셨습니다. 음소거 해제 요청을 드렸는데요. 우리 어, 시간이 너무 금방 지나가네요. 우리 오선미 집사님께서 나눠주신 의미 있는 얘기들 너무 잘 들었습니다.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그래도 줌이지만 한번 감사합니다. 보여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의미 있는 이야기들 많이 이제 들려주셨는데 혹시 제가 정리하기 전에 들으신 분들 중에서 그래도 좀 뭔가 좀 우리 관계 이야기니까 좀 생각들이 참 많으셨을 것 같은데 그래서 관계가 없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혹시 질문이 있다거나 뭐 이런 분들 있으시면 한번 질문을 하실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Q&A 시간인데요. 전문가에게 대답을 들을 수 있는 특별한 기회. 그러면 아직 너무 좀 생각을 정리를 더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먼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우리 오선미 집사님께. 그 한예술치료교육연구소 맞나요? 정확히 네, 원행이 맞나요? 네. 그 여기서 주로 하시는 일이 어떤 건지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조금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한예술치료교육연구소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제 한예술치료교육연구소는 네. 제가 지금 현재 25년 됐어요. 올해로 25년 오, 차 됐고요. 이제 국내외 이제 심리치료에 관련된 부분들로 다양한 대상자들을 만나서 그들의 성장과 변화와 뭐 이런 부분들을 돕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음, 정신병리적인 사인이 있으신 분들, 뭐, 그리고 기본적으로 아동의 발달에 관련된 부분들, 뭐, 꼭 예술 치료라고 해서 예술 치료만 진행하는 게 아니라 뭐 언어 치료사 선생님도 계시고 해서 뭐 가족 상담도 하고 이제 다양하게 접근을 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선교지에도 뭐 이런 심리 치료를 제가 15년째 지금 이제 선교지에 찾아가서 아동 청소년들을 만나서 학교에 들어가서 심리 검사를 전체 진행도 하고 선교사님과 함께 이제 간단하게 사역에 좀 보탬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한다고 보시면 음, 좋을 것 같아요. 네. 멋진 일을 또 하고 계시는군요. 예, 그러면 제가 시간을 좀 드렸는데요. 예술치료교육연구소 소개도 들으시면서 혹시 손 한번 들어주실래요? 질문 있으신 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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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턱을 잠깐 맞으셨는데, 예. 네. 우리 아, 조현중 집사님 질문 한번 주시죠. 네. 네네. 어, 어,
저는 계속 이제 호감을 가지고 이렇게 좀 접근하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마음을 안 열어주고 이렇게 뭐 어긋나기만 하는 이런 상대에게는 혹시 어떻게 다가가면 좋을까요? 계속 그냥 기다리고. 집사님께서 호감을 갖고 이제 네네. 접촉을 시도는 하지만 음, 마음을 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네네. 1차는 관계의 목적을 먼저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 관계의 목적. 음, 집사님이 생각하는 관계의 목적과 그 상대방이 생각하는 부분의 관계의 목적은 차이점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음, 집사님만큼의 어떠한 관계 속에서의 관절함, 그리고 좀 연결됐으면 하는 음, 욕구가 그분에게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을 음, 수도 있기 때문에 그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일차가 무엇일지를 좀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음, 왜냐하면 그게 이제 가족일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음, 분명히 그분에게는 또 다른 욕구가 있을 수도 있을 것 음, 같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리고 또 집사님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왜 이 사람에게 이렇게 관계의 연결성을 지금 계속 집중하고 있을까? 분명히 나의 이 채널이 다른 쪽을 향했을 땐 더 건강한 관계가 형성될 수도 있는데, 내가 유독 이 대상에게 채널을 맞추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를 먼저 생각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고민해도 안 되시면 한번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 네, 길게는 시간 못 드리니까 한 분만 더 있으실까요? 네, 그러면 제가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선미 집사님, 음, 요즘 하고 계신 일들이나 혹시 주변에 요즘에 제일 염두에 있는 기도 제목이 어떤 게 있으실까요? 요즘 염두하고 있는 기도 제목은 요즘은 이제 제가 죽음에 관련되신 분들을 좀 많이 만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처음에 이제 저희 친정 아버님이 사고로 돌아가시면서 30대 중반에 그러면서 이제 제가 박사 논문을 준비하다가 멈췄었거든요. 이제 그때 그러면서 1년을 상담을 쉬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트라우마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개인 분석과 상담을 받고 나서 그 음, 다음에 누군가를 돕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쉬었는데 요즘은 유독 이제 제가 사회복지 현장에 계신 분들도 많이 만나거든요. 복지사분들을요. 근데 사회복지 현장에서 진짜 순간적인 이제 사망 사고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간접 트라우마라든가 직접적 외상으로 이제 노출되신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랬을 때 이제, 이제 저는 상담을 하면서 신앙적으로 조금씩 노출을 하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사실은 상담 안에서 이제 종교가 같았을 때는 그게 어느 정도 저는 같이 함께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확장시키고 싶은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면 상담에 대한 부분은 영적인 부분이 되게 또 중요한 부분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그런 내담자들을 만났을 때 더 기도가 더 필요한 상황이고 앞으로 저를 통해서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죽음 앞에 계신 분들, 저도 나름대로 이제 죽음에 대한 사망학도 공부를 하고 훈련을 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제 안에서의 어떠한 힘이 있어야 또 그분들에게 또 잡아줄 수 있는 힘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기도 제목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네, 우리 오집사님 하시는 일 관련해서 또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들 같이 들으셨는데 뭐 이따가 마무리 기도도 하겠지만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의미 있게 또 주변들을 잘 살피시는 또 도움을 잘 드릴 수 있는 그런 일들 잘 해나가실 수 있도록 좀 마음 모아주시고 또 손 모아주시고 그래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질문이 혹시 마지막 기회 없으시면은 뭐 멀리 계시지 않고 우리 또 공동체 가족이시니까요. 아, 또 이렇게 서로 여쭙고 물어볼 기회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강의 들으면서 저는 뜬금없이 돌아가신 이회수 소설가의 한마디가 생각이 났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 나쁜 놈은 나쁜인 놈이다.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나쁜인 놈이 나쁜 놈이다. 근데 관계 안에서 사실 사실 최선은 다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다 나를 위한 그런 지향들이 우선으로 다 있기 때문에 관계가 다 어려워지고 상대를 생각하고
상대 상황들을 고려하고 배려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을 또 이제 어, 돌아보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얼마나 잘 길들여져 있는지 돌아보면서 우리 공동체는 또 얼마나 서로에게 잘 길들여져 있는지 또 생각해보는 시간이 된 것 같아서 참 감사드리고요. 다 나쁜 놈들 말고 좋은 분들 되셨으면 좋겠고요. 예, 함께 공동체 그리고 또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서로를 배려하면서 서로 잘 사이좋게 지내는 그리고 서로 하나님을 더 배워가고 이웃에게 나아가는 또 이웃을 잘 배려하는 그런 우리들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게 됩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주 수요일에는 지금 여기 권지성 전사님 얼굴 보여주고 계신데 요 세 번째 강사분이 이미 나와 계십니다. 이렇게 머리 위로 손 이렇게 한번 올려주시겠어요? 예, 다음 주도 성도와 사랑이라는 주제로 말씀 나눠주실 텐데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려 주시고 오늘 오선미 쌤 너무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제가 짧게 기도하고 우리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 왕자와 여우의 이야기를 통해서 관계에 대해서 들여다보았습니다. 어, 공동체 안에서 또 함께 살아가면서 서로 부대끼는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이 성가실 뿐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그 안에서 사랑을 배우고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또 지음을 받았음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하게 되는데요. 서로가 서로를 잘 길들이며 서로의 마음을 잘 들으면서 그렇게 어, 정말 사랑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먼저 그렇게 사랑해 주신 우리 곁으로 와 주시고 우리의 상황들을 정말 그렇게 예민하게 들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 이렇게 마치고요. 네, 좀 아쉽지만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그럼 우리 이렇게 바이바이 하면서 마치도록 할까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감사합니다. 뵐게요. 감사합니다.